오딧은 초반부터 저랑 안 맞았어요. 배우고 싶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심지어는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BEC 95점을 받아서 제 보스한테 이제 가서 결과를 줬거든요. 저는 놀라고 막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제 오딧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험을 11월 23일 날 쳤더라고요. 근데 12월 16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거의 한 24일 동안 이걸 붙었나 떨어졌나 붙었나 떨어졌나를 이렇게 반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이 끝나고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사람 심리가 이번 게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붙으면은 이제 딱 하나 남은 건데 만약에 떨어지면 반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부담이 되긴 했었고, 제가 오딧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하고 싶은 분야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뭐 이 CPA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감사일을 할 그런 계획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는데, 왜 저 같은 분 계시죠? 왜 학교 다닐 때 전공 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 근데 내가 관심 없는 분야 이런 거는 완전히 뭐 그냥 막 씨받고 이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좀 그래요. 관심 없는 분야는 아예 막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딧이 이제 좀 딱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숫자가 거의 안 나와요. 뭐 거의 감사하는 절차, 뭐 방법 이런 거를 배우니까 정말 처음부터 안 맞는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그런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BEC가 95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를 이제 보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막 좀 놀라면서 이제 막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If you get more than a passing score, you study too much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김이 빠지죠. 그러니까 놀라긴 놀랐는데 이게 막 야,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했네, 잘했네, 이런 놀람이 아니라 야, 너 왜 그렇게까지 공부했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역시 나의 목표는 80점이다. 패스면 패스다 해서 그거를 목표로 이제 다시 공부를 들어갔죠. 이제 오딧 시험을 제가 처음에는 6주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스케줄을 못 잡아갖고 7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널널하겠구나. 이게 한 CPA 섹션을 공부할 때 통상 미국인을 기준으로 60에서 9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이제 뭐 한국 인강을 듣고 하면 이제 강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 인강은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냥 막 밑줄 그으라는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거예요. 정말로 뭐 한 섹션 하는데 얼마 시간도 안 들이고 그냥 쭉 읽는 거. 근데 한국은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해서 뭐 사례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이제 인강 듣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120시간을 제가 잡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뭐 한 하루에 2.5시간만 꾸준히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7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널널하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저희 회사에서 이제 M&A를 한 건을 한 거예요. 네, 뭐 꼴랑 한 건이지만 이게 M&A를 할 때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짜야 되잖아요. 하나 빼고는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시나리오를 짜야 되고, 이번에는 이 M&A를 하고 나서 이 합병한 회사를 모회사에서 띄어서 IPO를 가느냐, 아니면 프라이빗 투자를 받아서 이제 따로 뭐 이렇게 등록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았어 갖고 일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었고 해서 2주 반 정도는 날렸거든요. 12시간이라면은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책을 피기가 싫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공부를 거의 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주가 아니라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이제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딱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당장 등록해야 하는 이유예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무턱대고 7주 후에 잡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회사에서 변수로 인해서 2주 반을 날렸으면은 저는 시험도 2주 반을 연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반 후에 뭐가 있죠? 막 크리스마스 시즌 오고, 그죠? 땡스기빙 지났고, 뭐 연말도 오고 연초도 오고,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흐지부지 되는데, 저는 시험을 이제 딱 픽스해 버렸으니까 이제 제가 맞춰야 되는 거죠. 제 공부 스케줄을 이 시험 날짜에 맞춰야 되니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냥 4주 만에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시험을 가장 잘 봤어요. BEC가 95점이 나오기는 했는데 빠른 이제 제가 89점이 나왔죠. 근데 저는 오디팅이 8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봤어요. 왜냐면 목표는 80점이니까 제 보스 말대로 인풋 대비 그냥 패스만 하면 되니까 80점에 근접한 게 난 가장 잘 본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99점 나왔다고 제가 막 자랑하고 다닐 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요. 4주 만에 봤잖아요. 저를 그냥 회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디팅에 대한 전혀 기초 지식도 하나도 없고 경험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마 수업을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10몇 년 전 얘기라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서 완전 초짜인데, 이런
그런 초짜인 제가 한 달 만에 오디 시험을 84점으로 패스한 제 노하우를 3가지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분별력을 갖고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안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이제 잘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연습 문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이게 좀 역발상이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배운 게 없는데 왜 문제를 풀어?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문제 푸는 거를 가장 먼저 하는 게 벼락치기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먼저 그냥 쫙 푸는데 당연히 내용은 모르죠. 당연히 답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보려는 그 고민들 속에서 정답과 오답이 선명하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더라고요. 막 한 문제당 시간을 몇십 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읽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답을 내려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컨셉이란 게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어떠한 가정 아래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컨셉이란 말이에요. 다 영혼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같은데 하고 답을 했을 때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구나. 그렇지. 근데 만약에 틀려요. 그러면은 이게 왜 틀렸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왜 틀렸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파생상품 토픽이다 해서 막 공식을 외워야 된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오디팅 같이 추론하고 방법을 찾고 절차를 찾는 거에는 나의 커먼 센스를 매칭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컨셉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고 함정이 다른 것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습하는 효과도 가져와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핵심은, 왜 인강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이제 다 말을 하잖아요. 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100% 동의하고, 이유가 왜 그러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인강을 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이 강사님이 저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하기 때문에 이게 듣고 그냥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면, 제가 이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나만의 고민을 해봤잖아요. 깊게 생각을 해봤고, 근데 그게 듣는 인강이나 아니면 보는 책을 통해서 이제 컨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려면은 문제 푸는 거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강 활용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인강을 반도 못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권호상 회계사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정말 뼈와 살이 돼요. 굉장히 실무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셔갖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시험을 패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무나 이제 나의 이제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좋은 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싶었는데 4주 만에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권호상 회계사님 강의가 길기도 하고 개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단 1.6배속으로 듣고, 그리고 뭐 이런 실무에 대한 설명이 좀 장황해진 다음에 이제 스킵을 하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많은 부분을 스킵을 해도 이제 인강을 못 듣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돼서.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인강을 백날 들어도 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 풀이에 더 중점을 둬서 인강을 다 못 듣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반만 들었는데요. 만약에 권호상 회계사님 인강을 들으신다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리뷰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규 강의에는 오딧 2로 넘어갈 때 첫 시간에 오딧 1을 총 정리를 해주세요. 20분 정도에 걸쳐서. 저는 그거를 수십 번 반복을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출근길에 듣고 퇴근길에 듣고 뭐 설거지할 때 듣고, 그래서 거의 음성 지원이 되다시피 그냥 다 외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벼락치기 할 때는 큰 그림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벼락치기니까 큰 숲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길을 알고 헤매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서 한 나무만 보고 헤매면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뼈대를 정말 잘 추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문제를 또 풀고 아니면 이제 책을 읽으시면은 이게 이해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해서 리뷰해 주시는 그런 강의가 있으면은 꼭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흔들림이 없이 이제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재를 활용하는 건데요. 권호상 회계사님이 그러셨나?
뭐 6회독 하면은 이제 뭐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절대로 처음에 보실 때 막 하이라이트로 이쁘게 밑줄 쳐가면서 안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쭉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쭉 보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그래서 큰 그림을 두리뭉실이라도 봐야 돼요. 아, 이게 숲이구나 라는 걸 봐야 돼요. 어차피 처음부터 밑줄 긋고 해서 보신다고 해도 이해가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쫙 보시고 그동안 인강도 좀 들으실 거고 문제도 푸실 거잖아요. 저는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섹션에 대한 책을 읽었거든요.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괜찮아요. 그냥 읽고 또다시 돌아와서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처음에 놓쳤던 부분이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뒤에 부분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갖고 아, 이게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약간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계사님 리뷰도 들었고 이제 문제도 많이 풀었을 때 다시 읽으면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99점 받으려고 이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벼락치기의 묘미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을 정도만 아는 거 아닐까요? 한 땀 한 땀 공부해도 결국은 놓치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려고 쭉 여러 번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을 코로나 때문에 망친 해로 기억하고 싶진 않다.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이제 CPA 여정인데요. 이제 시험을 한 개 남겨두고 딱 2주 남겨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레귤레이션을 이제 연말에 볼 계획인데요.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공부하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